안녕하세요. 네. 당부 선생님에게는 처음으로 영상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영상을 사실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최근에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저라도 상처를 위로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저는 사이버불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영상 제작자로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건데, 선생님께서는 저를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이버 블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너는 왜 자꾸 용찬우를 자꾸 얘기를 하고, 너도 거기 가다면서 레카를 타고 있고, 너도 똑같은 새끼야 이 새끼야, 야 이 자식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뭐 편집 없이 정말 뭐 어떤 자료는 제가 다 빼놓을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제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씩 앞으로 필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배인규 님도 지금은 찬우와의 그 거리를 두고 계시고, 그리고 당부 선생님께서도 지금 찬우와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영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현재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태어나고 가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튜브 교육이 이제 많이 생길 때, 저도 이제 유튜브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드래곤 레이크라는 채널이 있었고, 용호수라는 채널이 막 처음 시작할 때 그 채널을 발견해서 이 친구 좀 뭔가 잘 될 것 같다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진행하는 그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유튜브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용호수라는 친구를 강사로 이제 섭외를 했고, 그때 이제 강사를 데뷔를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우리 용호수님께서는 정말 교육계의 아주 큰 산, 정말 대한민국 파이널 컷의 가장 큰 권위자 그러시는 분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영상 막 만들고 안녕하세요 할 때 제가 이제 만나서 커리큘럼을 줬고, 그때 조명의 3요소를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천이랑 일산에서 강의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찬우 씨와의 인연은 되게 그냥 소소했습니다. 뭐 나쁘지도 않았고 그냥 평탄한 관계에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경기도에서 또 지원 사업을 받아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제가 또 됐어요. 근데 5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5천만 원의 지원금이라서 편당 100만 원의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할당한 영상은 이제 20개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용호수님을 섭외를 해서 크리에이터란 이런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매니저가 있다 그랬었고, 제가 이제 출연료가 좀 부족하니까 제 어떻게 좀 돈이라도 좀 해서 드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매니저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제 용호수님께서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유튜브 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그런데 뭐 한 300만 원 정도 때 그 출연료를 말을 하길래, 저 이거 300만 원이면 안 되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용호수님께서 저희 회사 근처에 피부과가 다녔기 때문에 종종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좋은 청년, 유튜브 요즘 잘 되시네요, 아유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되게 멋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강의를 오픈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오픈을 해서 뭐 50만 원씩 뭐 20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와 벌써 강의를 연단 말이야? 와 대단한 친구네, 역시 비즈니스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를 듣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배웠던 사람들을 뭐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거론은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1기가 끝나고 2기도 끝나고,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말이 이제 우리 드래곤 레이크님께서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영상 유튜브 한다는 분들은 전부 다 어딜 가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사실 비디오 아티스트는 백남준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백씨이고 또 저희 오랜 먼 또 친척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약간 좀 웃음거리로 들릴 수 있었어요. 물론 어린 친구들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의 직업, 21세기 유망 직업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뭐 그냥 영상 디렉터면 디렉터고 뭐 비주얼 아티스트면 비주얼 아티스트고 그런 건데 비디오 아티스트? 이랬던 찰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잘 나가던 BTS님께서 정국님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하지원님이랑 편집하는 여자랑 용호스님 채널을 즐겨본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용호스님께서 이제 샤라웃이 됐는데 다른 분들은 막 고맙다고 막 아유 정국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또 용호스님께서는 그때 당시 슈퍼스타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구독자에게 기대지 않아요 이러면서 되게 멋있게 그 정국 따위도 이렇게 샤라웃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기대지 않아, 정국씨 나중에 우리 성장해서 봐요 이러면서 정말 멋있게 딱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시기와 질투가 있듯이 영상업계든 뭐 이쪽 유튜브 업계든 그런 용호수님을 멋있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안 지켜보는 사람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또 인연이 그때는 뭐 그렇게 나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저는 좀 겸손하면 안 될까라는 입장이었는데, 뭐 하지만 뭐 개성과 또 유튜브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만나면은 좋은 건수라도 한번 연결을 해줘볼까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영상도 오래 했지만 이제 전시하시는 분들, 아티스트 분들하고 또 작업을 종종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있는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괜찮은 분들이 있어서 용호수님과 콜라보를 시켜주고자 이제 제가 그때 찾아갔죠. 찾아간 것보다 그냥 회사 지나가는 길에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볼까요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그때 만나기 전주에 제가 360 카메라 라일로라는 해외 스타트업에서 정말 만든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용호수님께서도 360도 카메라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기어 360이라는 삼성에서 만든 360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그거 옛날에 모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능과 성능과 뭔지 아는데, LG에서도 360 카메라를 만들었고 삼성에서도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원용으로 된 조그마한 360 카메라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카메라를 찍으면은 360도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원형구처럼 보인다거나 화면을 돌려서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성같이 만드는 그런 촬영은 불가능한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도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에 연결해서 나오는 카메라였고, 그리고 리타 세코라는 카메라는 화소가 높은데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고, 고프로에서도 그때 퓨전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고프로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나고님이랑 김타치님이랑 국내에 있는 유튜버들을 소개를 해줬던 것도 제가 이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용찬호님께서도 용호수님께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에 또 이렇게 슈퍼스타고 또 감히 닿을 수 없는 비디오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소개는 감히 또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면서 360도 카메라를 그때 제가 66만 원 주고 이제 해외 직구를 샀는데 한 6개월 있다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제 옥주부 형의 그 정종철, 우리 지금은 옥동자 형이 아니라 옥주부로 활동 중인 종철 형님이랑 야 오케이 이거 언박싱 하자 해가지고 형이랑 같이 언박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와 이 카메라 되게 신기해요 라고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360도 카메라가 거의 뭐 보급되지 않았을 때나 아주 초창기여가지고 되게 그 제품이 센세이션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찬우님 만나러 갔었죠. 그래서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오키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우님 요즘 뭐 활동 장난 아니시던데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차르님 비디오 아티스트 하시려면은 제가 주변에 아티스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했더니 오키님은 구독자 10년 했는데 10,000명 찍었고 저는 1년 했는데 10만 찍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한 워딩은 뭐 그날 녹음기가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기분은 별로 안 나빴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구독자가 많았으면 거의 우리는 왕 취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용호수님께서는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이런 말씀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카메라를 보여주는데 카페에서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 갔을 때 아버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 호수님의 스튜디오도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만나서 이런 데가 있었구나, 영상에서 보던 데가 이런 데가 있었구나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사하고 선물 주고받고 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360도 카메라를 두고 온 거예요. 두고 와서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이제 호수님께서 주소 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때 당시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뷰를 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지는다고 되었는데 이제 그쯤에 호수님께서 이제 라이브를 한번 켰어요. 그때 당시는 라이브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카메라가 생겼는데 이걸로 한번 제가 찍어서 뭐 하나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쓰긴 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상이 뭐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5월 달이었고 저랑 만난 것도 4월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그 제품을 쓴 게 보였고 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와 역시 비디오 아티스트는 영상을 너무 잘해. 역시 대한민국 영상 짝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뭐 돌려주나 싶기도 했는데 저한테 그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요청이 하나 왔어요. 우키님 그 유튜브 교육이 있는데 5일 동안 이게 교육을 하루 종일 하는 건데 이거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해드리고 싶지만 또 교육적으로는 또 대한민국의 또 최고이신 용호스님께 제가 또 소개를 딱 했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용호수님한테 딱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내막은 잘 모르지만 갑자기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감독님 어떻게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 분을 소개시켜줘요. 근데 그때가 유튜브 한 지가 1년 차였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1,500만 원을 불렀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니 그냥 200만 원 더해서 그냥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했더니 하루에요. 그러면은 5일이면은 한 7,500만 원 되겠죠. 좀 깎은다면은 뭐 한 7천만 원 좀 언더로 되겠지만은 뭐 이거는 뭐 당사자들끼리 뭐 얘기했던 거니까 저는 어쨌든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만 전달을 하는 건데 그걸 듣고 제가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를 거부하다니.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좀 거절을 좀 예쁘게 해줬으면은 저도 참 기분이 좋았을 테고 저도 막 다음에 그것도 다른 거 해드릴게요 라고 할 텐데 그때 그 공무원분께서 저한테 화를 낼 정도로 제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드래곤 레이크라는 어떤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또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했던 얘기도 떠오르고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랑 뭐 만나는 크루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꾸준히 얘기한 게 카메라를 두고 와서 나는 드래곤 레이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또 나쁜 마음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돌려주겠지. 근데 내가 족밥이고 쩔이라서 안 돌려주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이 아니라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5, 6년 전에 얘기를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지인분이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만나기 싫어가지고 카메라 좀 대신 좀 받아줄 수 없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는 우키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물로 준 적이 없는데 보통 선물을 주게 되면은 이거 너 써, 이거 네 거야, 이거 선물이야 라고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줬던 거는 픽 디자인의 그 카메라 거는 거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선물로 드린 거고 카메라는 두고 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뭐 하는지를 모르겠고 하지만 뭐 들리는 평가들은 있겠죠. 또 이 영상을 만드는 업계다 보니까 건너건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냥
잘 살겠지. 뭐 나쁜 마음은 없었고 에이 그냥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가 작년 7월 달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도 했었고 카메라도 못 들려받았고 또 실제로 그 용호수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그 끼친 영향력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있었던 얘기를 그냥 했었는데 전화가 다음날이 불이 나게 와요. 전화가 왔는데 2통 왔어요. 2통 왔는데 제가 그때 사촌동생 결혼식이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온 가족들 다 같이 있는 바람에 전화를 바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왠지 전화를 걸면은 뭔가 또 조작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좀 약간의 의심이었는데 그때 당시 흑자님이랑 막 이것저것 싸우는 걸 보면서 좀 너무했다. 좀 너무 치사하다. 아유, 왜 저렇게 일을 풀어갈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제가 못 받았는데 이상한 번호로 좀 전화가 와서 검색을 했더니 무슨 이상한 알바를 구합니다. 막 이런 번호가 있어가지고 어우 위험해. 그래가지고 그냥 흑자님한테는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사과 메일. 그래가지고 흑자님 뭐 사과를 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지만 용서를 해드리고 싶고 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키님 혹시 그런 거 영상으로서 뭐 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우키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제가 잊혀진 얘기고 뭔가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카톡이나 영상이나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바로 고소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을 넣고 저는 이제 고소장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찬우님한테 강의를 처음으로 열어준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강의 제가 다니면서 그때 용찬우님의 그 채널을 제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이거는 뭐 본인께서는 실력으로 물론 됐다고 하지만은 저는 계속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어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유튜버들이 있는지 뭐 이러이러한 유튜버들이 지금 핫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항상 저는 드래곤레이크 그 용호스님 채널을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도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도 증언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다 증인도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패러디를 좀 했었죠. 제가 당한 거에 대한 억울함,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뭐 욕을 한마디를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있었던 이야기, 있었던 에피소드, 흔히 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연기를 어쨌든 해서 패러디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패러디도 하고 했는데 그 중간쯤에 이제 저한테 누가 글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DC에다가 용겔에다가 우키의 실체를 아느냐 해가지고 저한테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이 우키는 고등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하는 막 이러면서 막 성범죄자로 저를 프레임을 만드는 글이 그때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실은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하고 6, 7년 전에 법원으로 이렇게 소송이 왕복했던 저의 아주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했던 거에 대한 자료가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허위사실로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패소당하고 빨간 줄이 하나 그어졌는데 그때 정말 좋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끝나가지고 저도 고생했고 그분도 고생을 했는데 그분께서 아마 익명으로 저에 대한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 같은 거 막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잔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돌아셔가지고 이제 흑자님이랑 다 각각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흑맥주님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흑자님에 대한 안 좋은 영상도 찍게 있었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키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막 뚜껑이 이제 막 열려요. 근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용찬우님께서 배인규 대표님 영상에 가서 이메일이 노출이 돼서 신사인이 공개가 되고 잔나님이 그때 이제 그런 거를 했다는 거가 알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서
되게 민망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저도 이렇게 당보 선생님처럼 해결을 어떻게 잘 하려고 방법을 했는데 제가 그때 선택한 거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나야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알아주겠지. 그리고 나는 어쨌든 연장자고 그 대학생 학생은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약간 안 좋으면 안 돼서 그냥 어른으로서 용서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만나러 가서 어떠어떠한 죄가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좋게 얘기해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게 서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풀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고 그때 이제 법으로도 무혐의가 나와서 이제 끝났다. 그래, 난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찬호하고 이거 엮이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 고소장을 보고 분석을 해주신 게 이도론 변호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도론 변호사님이랑 그때 당시 만났었고 제 고소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그때 받았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런 거였구나 했는데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영상을 찍고도 이제 앞으로 저는 찬우하고는 안 엮일 거예요. 이제는 각자 인생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 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날라옵니다. 항소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컨텐츠를 안 하고 제 그냥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항소가 오니까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2차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건데 아니 그러고부터 이제 뒤에서 계속 내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이게 가만히 있고 저도 이제 법으로도 끝났으니까 아닌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흑화했다는 걸로 해서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는 찬우한테 욕 한마디를 하거나 뭐 아버님에게 정말 뭐 막말을 한다거나 뭐 레드필름에게 제가 막 뭐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얘기랑 제가 그냥 있는 감정들을 정말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그 영역으로 그 찬우도 인정을 했거든요.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출해가지고 실제 다른 박찬호하고 콜라보도 했고요. 뭐 다른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패러디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끝날 때까지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도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영상하는 카페에 있는데 거기에 찬우가 또 의심되는 찬우는 아니겠죠. 찬우는 커뮤니티 자체를 워낙 싫어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글이 올라오는데 카메라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키가 360 카메라를 선물로 줬다라는 또 프레임으로 또 글이 올라와요. 근데 저도 영상을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프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신경도 안 쓰고 막 꺼져라 해가지고 글이 나중에 지워졌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친구가 저를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의 영상에서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우키 있잖아 그 성매매한 놈 뭐 여자친구 뭐 고등학생 뭐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놈 그걸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찬우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영상 얘기나 유튜브 얘기 빼고는 별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했다고 얘기를 막 하면서 유튜브에다 올려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레드필은 막 성매매는 괜찮아. 내가 너 당신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은 뭐 성매매 해도 괜찮고 어쩌고 나는 뭐 다 관대. 이러면서 또 프레임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니 난 옛날에 그 허위사실로 죄가 없는 걸로 끝난 건데 왜 이놈들이 이걸 또 걸지 했는데 그런 글이 나올 때마다 이제 흑자 갤러리라고 또 흑자님의 또 반대되는 또 그 갤러리에서 또 웃기는 성매매니 어쩌니 몸이 붉으네 웃기 새끼네 뭐 하여튼 뭐 저에 대해서도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가끔 보면은 에이 그래 뭐 욕먹어도 뭐 그래 나는 참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또 뒤에서 또 소문에 의하면은 저를 담그려고 또 그런 성매매 또 성범죄 뭐 이런저런 관련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거짓말을 했다고 제가 막 카메라를 막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실이라면은 그때 제가 뭐 영수증이라든가 뭐 구매 내역이라든가 사용하는 뭐 또 이런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가지고 있고 이거 뭐 지금 당장은 저는 안 풀긴 할 건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잊어버렸어요 우키님 미안해요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영상 올리지도 않았고 끝났을 건데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저는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데 그냥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기억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메타버스를 가가지고 무슨 다른 세계에 살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어쨌든 뭐 성형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굴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쨌든 그분이 맞으니까 저랑 있었던 일은 제가 또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또 흑결해서 이렇게 됐고 찬미님은 이제 뭐 저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을 모델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냥 약속을 해서 만나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부 선생님께서 우키 걔도 사이버 블러야 우키 걔도 아주 악질이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진짜 내가 어떻게든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도 내가 만약에 죄인이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당부 선생님께서도 이제 찬우에게 정말 호의적으로 마음으로 참 잘해드리려고 이렇게 다 편도 들어주고 했는데 찬우가 또 선생님의 또 이렇게 심기를 걷는 걸 보고 아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정말 존경하는 형이자 작가님이신 우리 오준석 작가님에게도 정말 나는 그냥 형이랑 있었던 사적인 대화를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형님도 예전부터 이제 이걸 보고 있었고 근데 그냥 형님은 정말 찬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좀 그렇게 한번 만나서 한번 이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형님께서는 영상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 와서 정말 예의 없게 막 반말하고 진짜 너무 그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는 어른에게는 정말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게 아무리 해외든 뭐 무슨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게 윗사람에게는 한 살이라도 많고 그러면은 그래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속으로는 욕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예의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 사는 참 맛이고 참 예의인데 저는 지금도 이 당구 선생님께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46이에요. 그래서 뭐 나이도 그냥 뻘로 먹고 결혼도 못 해가지고 뭐 집안 자산도 뭐 그냥 뭐 없어 보이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어떤 다른 분 만나가지고 녹취록까지 했던 게 저는 찬우하고는 뭐 이런 거를 안 할 겁니다라고 갖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제가 터지면 그분들이 녹취록을 깔 텐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건들면 나는 또 움직일 거고 안 건들면 저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막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아무튼 당부 선생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찬우에게 힘을 드리려고 정말 했던 건데 찬우가 싫어하는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못생긴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 보면은 되게 안 씻고 옷도 못 입고 싼 거 입고 맨날 막 그지 같고 막 병신 같고 안경 끼고 막 찌질하고 하여튼 그냥 모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잖아요. 키도 작고. 근데 찬우가 또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찬우는 그 최지평 씨 같이 정말 키 크고 몸도 좋고 잘생기고 뭐 OOTT 하면 막 사진 잘 나오고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공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찐따라고 생각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막 던져요. 그냥 개쌍놈 새끼 뭐 그냥 십새끼 뭐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아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우를 신이라 부르죠. 그래서 신이라 부르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오랫동안 관찰을 해봤지만은 정말 당보주 선생님께서 찬우한테 정말 받은 상처는 저도 겪었던 사람으로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분들과 결을 같이 하지 않고 당보 선생님께 이러한 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좀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뭐 상대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찬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한 번도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능력이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그 레드필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서는 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바쁘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시느라도 바쁜데 어쨌든 우리 찬우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진짜 싸움을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당부 선생님께서 찬우하고의 어떤 이런 슬픔, 아픔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푸실지 아니면은 뭐 그냥 묵히고 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부 선생님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았는데 이게 사이버 불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이버 불링이 절대 아니고 옳으신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당부 선생님 그 찬우하고 정말 앞으로 길어질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9개월, 10개월 다 돼가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면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장기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의 문제도 있는데요. 솔직히 찬미하고 선생님하고 뭐 기분이 안 좋든 뭐가 됐든 저는 사실 뭐 어떤 글들을 보면은 뭐 이게 맞네 틀리네라고 저는 그렇게 뭐 진실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잔나님을 용서를 할 때 또 나이 많은 사람이 동생들을 이렇게 좀 이해도 해주고 내가 또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용서해주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미하고 선생님이랑 그냥 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거 따지면요. 책을 쓸 수도 있고 1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찬미는 저는 만나봤잖아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뭐 찬미뿐만이 아니라 이도노 변호사님 그리고 이일준 선생님 전부 다 저한테는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정말 제 생각에선 상식적이셨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이분들은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구나라고 느꼈는데 뭐 제가 나쁜 놈이라면 사실 또 다 나쁘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정도 많고 인간적이고 대화도 되게 잘 통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부 선생님은 이 모든 저와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뭐 사이버 레카라고 하시는 분들을 레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다 사연이 있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부 선생님한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람끼리는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고 또 선생님께서 받은 상처가 찬우에게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겪었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시기를 저는 그냥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무튼 뭐 선생님께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흑자 갤러리에서도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찬우의 어떤 입장으로 대변을 하고 찬우가 하는 생각이 다 맞고 옳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글도 많이 쓰고 뭐 욕도 하는데 얼마든지 뭐 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읽고 마음 추스리면서 계속 또 조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쁜 글이 솔직히 뭐 저도 화나는데 뭐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제가 뭐 에너지 소비한다고 뭐 제가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뭐 글을 더 쓰셔도 좋은데 아무튼 흑자 갤러리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악플 다시고 글 나쁘게 쓰시는 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조금만 이렇게 좀 약하게 좀 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그냥 자료 없이 그냥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좀 더 진행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자료를 풀고 하겠지만은 제가 뭐 아마 이 컨텐츠를 그리고 많이 다룰 것 같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오늘은 어쨌든 찍는 이유가 뭐 오랜만에 진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컨텐츠는 앞으로 좀 많이 자제할 예정입니다. 저도 제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찬우도 이 영상 길어서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얼굴 보고 아마 끌 거예요. 저도 그 3시간짜리 영상 안 봤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싸움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나 기네요. 지치기도 하고요. 저는 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다시 제 생활로 들어갈 거고 저는
찬우와는 이별을 할 겁니다. 뭐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별을 했지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또 다음에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